네, 안녕하십니까. 상해 1%의 비밀 김종윤 국어입니다. 오늘은 이육사 작가의 절정이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는 우리 항상 제목부터 먼저 보는 거죠. 절정. 우리 시의 제목이라고 하는 건 화자가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자가 무언가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화자가 어떤 처한 상황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곳에서 느끼고 있는 정서와 태도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제목을 대충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 읽으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뽑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절정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가깝겠죠. 화자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말 그대로 클라이막스, 뭔가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그런 상태, 절정이라고 하는 어떤 극한의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무언가 화자가 자신의 정서에 대해, 자신의 어떤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의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으로 우리가 항상 시의 분위기를 한번 짐작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내가 추측했던 어떤 내용하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시의 제목이라고 하는 건 작가가 말 그대로 제목으로 삼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게 제목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정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어떤 시의 분위기, 시의 정서 같은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입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1년에서요. 매운 계절, 채찍 얘네들을 부정적 시어로 잡아줄 수 있는 근거는 꽤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뇌피셜이 아니라 어, 다양한 시 속에 존재하는 맥락과 근거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의미를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확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매운 계절이라고 하는 시어. 매운 계절? 그러면은 좀 겨울을 뜻하는 건가? 이 정도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채찍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심지어 채찍에 갈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방으로 걸어온 게 아니라 휩쓸려 왔다라고 표현했어요. 휩쓸려 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주체의 능동성이 강조된 표현이 아니라 주체의 수동성이 강조된 표현 아니겠어요? 뭔가 억지로 채찍에 맞으면서 내 의사와는 반대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에 갈겨서 휩쓸려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분명히 어떤 부정적 어감을 담고 있는 시어임이 드러나는 힌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도 이 매운 계절이라고 하는 겨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이 부정적 시어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들을 갖게 됩니까? 바로 시련, 고난, 역경, 고통, 이 정도의 의미를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시들을 계속 배워왔잖아요. 그랬을 때 일제강점기의 어떤 혹독한 추위,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시어로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사용하고 반대로 빛이 올 거야, 강복이 올 거야, 그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로 대조시킴으로써 시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모든 시에서 100% 부정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정확한 기준을 1년에서 잡아볼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고요. 어쨌거나 지금 화자는 이 북방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은 북방이 되겠죠. 자, 1년에서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바에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자, 화자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칼날진 고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화자는 지금 북방에 있는 어떤 고원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고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높은 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하늘이랑 산이 있으면 당연히 과학적으로는 뭐가 더 높습니까? 하늘이 당연히 높죠. 자, 근데 이 시에서는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나버린 고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하늘보다 고원이 더 높다라고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두 가지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이 지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법입니다. 하늘이 지칠 수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고원의 높음, 고원이 너무나 말 그대로 높아 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늘조차 지쳐버린, 그래서 하늘도 끝나버린 그곳에 고원은 더 우뚝, 더 높이, 더 위에 서 있어 라고 하는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 시에서는 하늘보다, 그러니까 하늘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고원이 아주 높은 그 어떤 상황, 그러한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과 의인법이라고 하는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긍정적 시어로 사용되는 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부정이죠. 왜냐하면 서리빨 칼날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무당이 작두 타는 거 뭔지 아세요? 무당들이 보시면 그 칼날 위에 막 서서 작두를 타고 막 춤을 추고 하잖아요. 이때 칼날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생존이 어려운 극한적 상황을 뜻하는 바가 되겠죠. 이연을 여러분 좀 따로 읽지 마시고요. 1년하고 좀 연결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1년에서 분명히 북방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세모, 부정적 시어로 부정적 공간으로 잡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연에서 갑자기 고원이 긍정적 시어로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뭐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북방과 고원이 지금 같은 이미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어로서 이 시에서는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북방이라고 하는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도 절정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원이라고 하는 공간도 절정 상황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의 제목이었던 이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쁨, 감격의 절정이 아니라 아주 극한 상황,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혹한해, 그죠? 어, 정말 정말 살기 어려운, 예.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예. 그런 극한 상황을 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읽어줄 수 있다면 정말 시를 잘 읽는 건데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한 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북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북쪽을 나누는 거냐면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도가 있죠. 이 적도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위도, 영도 이렇게 정의하죠. 그 다음에 요 북극 쪽을 위도 90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남극도 역시 위도 9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북방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개념 자체가 북쪽 지방, 북쪽 지역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위도 기준이에요. 위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북방이라고 하는 지역이 설정되는 거고, 여기에서 따라서 이 북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말하자면 뭐 북극 쪽, 뭐 툰드라 지대 뭐 이쪽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한대 기후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방이라는 지역을 극한적 공간이긴 공간인데, 극한적 공간 중에서도 위도를 중심으로, 즉 수평적 극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가로를 중심으로, 수평을 중심으로 우리가 점점 추운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이 북방이라고 하는 수평적 극한을 의미하는 시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년에서는 말하자면 아프리카 살던 사람이 지금 북극으로 간 거예요. 그게 북방이잖아요. 그럼 추워 죽겠죠. 그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긴 거죠. 그래서 1년을 우리가 수평적 극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년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연은 고원이었잖아요. 고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시죠? 만년설이 있잖아요. 그죠? 춥습니다. 기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원이라고 하는 지역은 수직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원이라는 공간은 수직적 극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평적 극한과 이 수직적 극한, 설상가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가 북극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북극은 안 그래도 추운데 그 북극에 있는 에베레스트의 꼭대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수평적 극한과 수직적 극한이 합쳐진 결합된 곳에 지금 화자가 와 있고 서 있다라고 표현을 한 대목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3년으로 이어집니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무릎 꿇을 곳이 없다는 거죠.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그러면 지금 화자는 디디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비빌 언덕이라고 하는 그 속담에서의 그 뜻은 좀 의지할 곳, 한 발 제겨 좀 디딜 곳이 있어야 어,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자는 그 디딜 곳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없는 겁니다. 왜? 수평적, 수직적 극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에서 무릎을 꿇는 것, 얘는 긍정이 되는 걸까, 부정이 되는 걸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디딜 곳조차 없다. 그러면 화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무릎을 꿇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이 디디는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시어로 이 시에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싶은데 꿇을 곳이 없어. 그래서 한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그런 극한적 상황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3년에다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뭐 포기하는 거, 혹은 체념하는 거, 아니면은 항복하는 거, 이 정도의 의미로 무릎을 꿇다라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야 무릎을 꿇지 마 앞으로 더 나아가 라고 할 때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언어가 되는 건데 이 시에서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긍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 안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뽑아낼 수 있다, 확보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자, 화자는 아주 추운 곳에 있죠. 어, 발을 디딜 곳조차 없는 낭떠러지, 절벽 같은 곳에 있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눈 감고 생각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냐.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이게. 이 시의 주제가 응집되어 있는 행입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시가 끝나요. 자, 이 부분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은 아까 1년에서 나왔었잖아요. 당연히 이 시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겨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철로 된 무지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강철은 부정, 무지개는 긍정의 시열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 어감을 가지는 시어로서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무지개는요, 희망을 상징하고요, 소망을 상징하고, 기대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3년까지는 분명히 너무 힘들어. 너무 극한 상황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사연에서, 그러나 그 겨울은 무지개라는 거예요. 근데,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강철은 좀 차갑고, 좀 생명력이 없고,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얘는 좀 절망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표현은 역설법이고요. 그 다음에 대위법입니다. 역설법은 우리가 모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대위법은 뭐냐? 뭔가 서로 다른 성질의 것 같은데 대등하게 위치시키고 있는, 강철하고 무지개가 뭔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결합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대등한 어떤 위상으로서 위치시켜버렸어. 연결시켜버렸어. 이런 것들 우리 대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에 비극적 삶과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 그러나 동시에 그에 대한 소월과 극복, 의지, 이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담고 있는, 한마디로 주제의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에서 이 눈 감아 생각해보는 것, 이 행위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성찰입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봤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조차 불가능한 상황.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화자의 유일한 선택은 그냥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라고 하는 사색, 사유, 성찰을 통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단순 강철이 아니라 무지개기도 해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찰이라고 하는 행위는요, 바로 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매개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어렵죠. 다양한 이제 의미들, 또 깊은 의미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잘 필기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품 정리입니다. 자, 성격, 상징적, 네,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 혹은 뭐 북방이나 또 뭐였죠? 고원이라고 하는 시어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삶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지며 희망을 기대하며 끝나는 시였죠. 그래서 저항적이다. 강렬한 초극 의지, 초월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평적 극한, 수직적 극한, 그리고 극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런데 사연에서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눈 감고 생각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시가 마무리됐었습니다. 역설법이 있었고요. 점증법, 이거는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갈 때 아까 설상가상 이야기했었습니다. 뭔가 극한 상황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점증법을 통해 이야기했었고요. 사연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제의 사용, 아직까지 그 시련 고난 역경이라고 하는 매운 계절, 추운 계절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극복 의지, 초월하고자 하는 어떤 저항 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생동감, 그다음에 사실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처한 극한적 한계 상황을 인식한 순간에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고난을 아름답고 황홀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시련을 이겨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희망, 이상, 밝은 미래. 그런데 강철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얻어진 단단한 희망을 상징한다. 그래서 단순한 낭만적 희망, 그냥 단순한 낙관주의, 무조건 잘 되겠지가 아니라 고난을 딛고선 후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굳건한 희망을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육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작품 오늘 공부해 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필수 작품입니다. 네, 우리 현대시를 공부하면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대표 작품이죠.
잘 공부해 주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신에 등장하거나 모의고사에 등장할지 모릅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겁니다. 정말 좋은 유명한 시험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작품이거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